인생 그렇게 살면 나중에 60, 70되면 후회하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거든. 다시 안 태어나.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인생 잘못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기분 좋게, 오늘 행복하게. 안 되면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좋게 해야지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27살에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35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재계 30대 기업의 반열에까지 올린 대표적인 자수성가 재계 총수를 오늘 저희 하와이 데저텍 스튜디오에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말의 힘의 저자이기도 하신 옹진그룹 윤석금 회장님 모시고 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긍정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세일즈맨으로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초고가, 당시에 27만 원이었으니까요. 이때가 양복 한 벌이 한 3만 원 정도 하던 예, 시절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팔기 위해 영업을 뛰셨어요. 브리타니카 세일스맨이 되겠다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브리타니카는 세계 출판의 1위 회사이고 네. 그리고 세일스맨도 제일 우수한 세일스맨이 모여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세일스를 하겠다고 갔는데 막상 나는 영어도 잘 못하지. 네. 거기다가 이걸 한국에 가난할 때 1971년도니까 71년도. 예, 이 가난한 이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팔까? 네. 아무래도 못 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회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숙집에 있다가 하숙집에서 천정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브리타니카 회사가 좋은 빌딩에 있던데 한국에서도 그럼 종업원들도 행정요원도 꽤 있던데 그 사람들이 팔리니까 이게 할 거 아니냐. 맞네요.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교육을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난 세일스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특별하게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때 당시는 촌 사람이니까 네. 시골 충청도 공주 촌 사람이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고객이 살까 이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이렇게 뭐 세일스하는 말을 가르쳐 주는가 회사에서 교육 정도인데 네. 그래서 내가 매일 뭘 했느냐면 거울을 보고서 웃는 모습, 표정 그리고 내 머리라든가 옷 이런 걸 보면서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네. 말하는 법을 연습을 시작했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인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고객이 주는 인상은 어떨까?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스토리는 어떻게 해서 고객한테 스토리를 할까? 이 말을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습해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에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좀 나아졌어요. 나아져서 매일 아침 보고 그걸 해보니까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앞에다 해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아주 났습니다. 와. 이때 책에 보면요. 합판 가게 사장님을 만나서 첫 판매를 개시를 하시고 첫 달 만에 이걸 24세트를 판매하셨어요. 1971년에 영어로 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집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나요? 나는 이게 얼마나 팔이야 많이 파는지도 몰랐고 첫 고객은 합판 가게 영도에 있는 합판 가게 주인인데 예. 쉽게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일스를 하는 분이나 네. 영업을 하는 분 특히 고객을 상대하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그분하고의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그분이 알고 봤더니 세관의 과장으로 있다가 합판 가게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그래서 회사에 재떨이나 지갑이나 선물도 보내고 또 회사에서 조금 이 주간 상을 받으면 상장을 가져가서 사장님 덕에 이 상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애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아무개 아버님, 아무개 아버님 이렇게 불러서 정답게 했어요. 그분이 세관에 있었으니까 유명한 사람을 쭉 소개해 준 겁니다. 그 세일스라는 건 내가 말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은 내 고객이 소개해 주는 거. 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객이 많으면 그 많은 고객 중에 내를 대리해서 하는 세일스맨이 많아야 가끔 보면 자동차도 보험도 엄청나게 파는 쪽에 가능할까 하는데 가능합니다. 그건 고객이 그렇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달 하고 나니까 내셔널 메인이 됐어요. 한 500여 명 중에
내가 1등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입사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 브리테니커 영업사원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낸 사람이 받는 벤튼상을 받으셨어요. 네. 세계 54개 지사 중에 비영어권 국가, 그것도 그 당시에는 아직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과를 내셨는데,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생각과 말이 어떻게 회장님 스스로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브리타니카를 팔 때 책을 팔는 것보다는 문화를 팔아야 되겠다. 문화를 판다. 책을 팔려고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은 교수 이외에는 영어를 거의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71년도로 네. 뒤돌아가면 네. 영어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네. 사람 없고, 그럼 영어를 아는 사람 교수인데 돈이 없고, 영어를 아는 사람 기업 회장이나 기관장이나 네.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백과사전을 팔면 네. 그걸 내용을 설명하면은 아 이거 뭐 우리 애가 크면 나중에 내가 영어 잘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문화를 팔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회장님이 만일 집에 그때 당시는 자개농 네. 그리고 대리석 삐까삐까하게 그리고 엄마들은 보석 막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이런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자개농이다 대리석이다 이런 것만 집에 가득하면 아이들도 교육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브리타니카가 거실에 쫙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책들이 거실에 많이 있다면은 아마 회장님 인격적으로도 자녀들에게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브리타니카는 지금 계속 백과사전은 계속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것만도 회장님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이게 세계 최고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설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책을 판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살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까? 난 문화를 파는 거예요. 가정의 체계 문화, 분위기 문화. 그래서 아이가 미래 성장. 그리고 그런 문화를 팔면서 다르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파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말의 힘을 알고 계시고 이걸로 이 자리까지 오르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반전은 어린 시절의 회장님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시기가 있으셨다고 해요. 네.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생각과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예. 다 가난했기 때문에. 네. 서울 딱 와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한 집도 있고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남자가 나오든 여자가 나오든 멋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부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농사를 지셨는데 매일 걱정하는 게 우리 새끼 밥을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했고, 네. 우리 집에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교과서 이에는 TV나 라디오가 없었고 네. 전기가 안 들으니까 신문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난 중학교 때까지 양치질 한 번도 안 했어요. 목욕은 물론이고 때가 밀리면은 여름 내과에 가서 때 밀었지 네. 목욕탕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니까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건 지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부자가 많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릴 때니까 그렇죠. 네.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시절에도 금수저는 있었군요. 나는 집이 가난해서 한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난 뭐야 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게 볼 때마다 부정적, 나쁘. 쟤는 지 아버지 부자랐을 거야. 쟤는 뭐 때문일 거야. 어떤 얘기 나와도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브리타니카를 들어가서 71년도에 들어가서 고객을 만나고 하는데 부정적이면 책을 못 팔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이 안 살 거야. 네. 돈이 없을 거야. 영어를 못 할 거야. 이게 팔리겠으면 안 팔리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설명하면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운이 좋으니까 갈 거야. 그러면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저 사람 안 살 거야 그러면 가기가 싫어. 일단 전화하기도 싫어. 저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 하기도 싫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 가서 에이 오늘도 뭐 되는 게 있겠어 그냥 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회사 안 돼, 이거 안 될 거야. 자기가 되게 만든다는 생각은 않고 안 될 거야 포기한다든가. 그래서 내 세일스 하면서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된다고 생각하고, 여긴 안 돼도 저긴 될 거야. 저 사람 안 돼도 이쪽은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의욕, 새로운 힘을 만들.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네. 나한테 에너지를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밝고 자신감 있고. 그런데 만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우선 희마리가 없어요. 뭐든 안 된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걸음도 느릿느릿. 그리고 회사도 재미없어 저녁에 소주 먹고 아침에 가면 위서 시키는 것만 그냥 하고 인생 그렇게 살면 나중에 60, 70대면 후회하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거든. 다시 안 태어나. 그러니까 암만 종교 믿어도 나 태어난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인생 잘못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잖아요. 오늘 기분 좋게, 오늘 행복하게, 오늘 내 회사가 잘 되게. 안 되면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좋게 해야지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인터넷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내 꿈은 금수저가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신다. 금수저가 되려면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 안 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곤 하는데 이 결과값으로만 놓고 보니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 끝단과 끝단에서 보면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시작과 끝에서 보면 지금 끝도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값으로 보면 그 시절에 그렇게 보내시고 그룹을 재계 30위까지 또 이렇게 올리시기까지 금수저가 아니셨습니다. 예. 아니죠. 사실 요즘은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속도가 느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진 사람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요즘 IT 시대, 인터넷 시대에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기회가 많은데 그 기회를 내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면. 아, 나는 원래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신흥 창고에서 미국은 재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젊은 애들이 밤새 그저 뚝딱뚝딱 해가지고 조 단위의 회사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하면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가 시작하면 될 거야. 이런 긍정적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내가 없더라도 지금부터 뭘 하더라도 난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세일스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몇 년간은 집에도 안 갔어요. 추석 설날을. 아, 네. 추석 설날 일했어. 일하는데 가방 들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또래 애들은 지금 술 먹고 망창 놀기다. 네. 그런데 나는 지금 일한다. 10년 후, 20년 후는 내 또래보다 내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네. 내 이 노력한 결과가. 그리고 내가 고객 만나면서도 엄청난 난 도움을 받고 있구나. 고객에 출세한 사람들 주로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화 나누고 그 사람 설득하고 각기 다른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거기에 기관장도 있고 네. 기업회장도 있고 이런 사람을 다 만나면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의사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나이가 60 먹은 사람한테 무슨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들고 가면서도 나는 이제 어떤 면으로 와서 지금 내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추석 설날 즐기는 그 내 또래보다 네. 내가 나아질 수 있어. 이러니까 힘이 생기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나는 이게 추석날 설날 왜 이렇게 못 나가지고 이 가방 들고 명절에 술도 한잔 못하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비참하겠어요. 네, 네.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으로 보자. 내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가방에 힘을 주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항상 윤석금 회장님으로 불리시지만 청년 윤석금 시절에 네. 가방을 들고 네. 10년 후의 미래 이거를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상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셨을 거잖아요. 또 혼자 되뇌 있는 말도 이렇게 계속 하셨다고 책에 이제 말의 힘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말하면 다들 거의 다 반응이 이러세요. 그게 성공이 그렇게 쉬우면 다 성공했지. 염세적이거나 좀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미 부정적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한번 하루에 생각한 걸 적어봐라. 하루에 내 말한 걸 적어봐라. 대화하거나 회사에서 하거나 말한 걸 적어보는데 네. 그 쭉 적어봤을 때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으냐. 만약에 그게 부정적인 말이 50% 넘었다면 아주 부정적이 된 사람이고 또 긍정적인 말이 90%가 넘었다면 긍정적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건 내가 부정적이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돈도 긍정적인 대로 몰려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만 행복도 가지고 또 내가 행복하다는 게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아주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긍정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다. 인생 살면서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힘들다, 따분하다, 답답하다, 어렵다, 더럽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 네. 그런 사람은 이미 부정적이 되는데 인생 자체가 그런 게 많아요.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면 누가 사업 안 해요? 그렇죠. 왜 직장 생활해?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주식 샀더니 요즘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죠. 네.
근데 요즘 기회 아니에요? 나 아는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면 춤을 춰요. 엄청나게 좋아해요. 떨어지면 좋아해요. 자주 떨어지면 언젠간 오르잖아요. 네. 부동산도 주식도.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다 망한다면 주식 사야 되고 부동산도 저거 사면 다 망할 때 부동산 사는 거지. 다 올라간다면 그때 따라가거든. 산도 올라가면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네. 그 내려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 되면은 기회가 나한테도 많아요. 우리가 누구 사람을 추천할 때도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늘 네. 의욕적이고. 네. 그럼 그 사람 취직시킬 때도 그 사람 먼저 취직시킬 거 아니에요. 만나면 소주 먹다가도 누구 욕하고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취직도 잘 안 돼. 네. 왜냐면 저는 딴 데 가도 또 그렇게 할 테니까. 살면서 안 되는 거 불만 이런 게 많이 있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네.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아 나도 회장님처럼 그렇게 돈도 있고 뭐 지위도 올라가고 잘 됐으면 그렇게 않겠다 하는데 네. 천만에 만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한 5, 6만 명 됐을 때 있거든. 근데 5, 6만 명 있을 때는 5, 6만 명 있는 만큼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사고 내는 놈도 있고 안 되는 쪽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중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때마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꾸면 되지. 잘 되게 하면 되지. 다 잘 되면 세상에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바꾸니까 내가 편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긍정적 말만 하니까 아 당신은 참 좋겠어 그러는데 내가 긍정적인 걸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도 이 부정적인 게 계속 많죠. 많으면 매일 바꿉니다. 그래서 회장이 필요한 거지. 회장님 지금 제가 평소에 저희 구독자님들께 그리고 제 책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던 메시지를 회장님의 그 일생에 경영을 해 오시면서 직접 겪고 느끼셨던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계신데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비슷한 주파수의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밖에 그렇죠. 없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거든. 물론 주변에서 만들어주기도 해요. 칭찬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데 그때마다 매번마다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 걸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내가 거의 매일 아침에 목욕을 합니다. 네. 또 한 5분 정도 탕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 갔다 왔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깨운하죠 기분. 따뜻한데. 그렇죠. 그게 내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 얘기거든. 네.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려면 긍정적이 돼야 에너지가 자꾸 나한테 주어지지 부정적이 되면 에너지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 브리타니카 들어갔을 때도 회사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만나면 늘 기운이 빠졌어요. 네. 예를 든다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이제 매니저가 교육을 다 같이 시키면 야, 너 저 사람이 우리가 하나 팔면 얼마 먹는지 아냐? 이거 김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던 사람이 나보다 더 먹으니까 야 임마 우리가 파는 거 저 사람이 다 먹고 앉았어. 너 임마 그게 그걸 팔아 자랑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김이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회사에서 내셔널맨이라고 해서 딱 주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보고서 막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전국에서 1등 갔다는 거예요.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나보고 뭐라 그러냐. 야, 이 촌놈아. 책 몇 권 더 팔아서 그거 회사에서 임만 너 보고 더 팔라고 준 건데 그거 갖다가 그렇게 야, 이제 촌놈은 촌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나는 자랑스럽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에 따라서 내 주변에 힘을 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근데 내 주변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늘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어려움 다 있지 않냐 해보자. 요즘은 내 친구 주변에 아이고 이제 나이 윤 회장 이제 그만해 네. 나이도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이 없다. 왜냐면 내가 건강하고 저기 하면 되지 무슨 그만하고 나이 먹었다고 왜 그만두냐. 내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내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 뭘 지금도 투자하고 뭐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면 이제 더 죽어도 그만이겠네. 아무것도 않고 놀기나 하고 앉았다가 돈 있는 거 쓰고 뭐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똑같아요. 나는 희망 있잖아요. 꿈이 있고 자꾸 투자도 하고 하니까 그 에너지가 자꾸 오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또 나이가 먹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내가 벌써 몇 살인데. 그쵸. 50부터도 포기하는 놈이 있어. 네. 아니, 벌써 50인데 이제 옛날보다 기운이 떨어졌어.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못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는 뭐 50은 지금 젊은 애야. 내가 네. 보기에는 60도 젊은 애야. 이게 나는 지금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나 나이를 셀수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딴 네. 어디 가서. 네. 왜냐면 내가 보는 나이로 봐라. 나는 지금도 김영석 선생님 같은 분을 생각해요. 그분은 지금도 강의를 일주일에 5번, 6번씩 하는데 내가 지금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내가 27살에 나도 희망이 있다. 내가 60 넘은 양반하고 중소기업에 책 팔러 갔는데 아주 모멸적으로 나가라고 소리 받았어요. 근데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당신은 60이 넘었고 난 27이다. 내가 당신 나이 되면 당신 회사보다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참하다. 이거 책 파느라고 저 모멸감 이 막 브로셔 편한데 가져가 비서보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더러워서 나도 그만둬야겠다면 내가 세일스맨이 못 됐지.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꾼 거죠. 당신 나이 되면 내가 당신보다 날 수도 있어. 그거 별거 아니잖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 할아버지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네. 우리 손주만 허락해. 그러니까 애 할아버지가 있어. 이게 젊어서 벌써 아이고 벌써 40이 넘었네. 내가 50이 넘었네. 이러면서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안 될 땐 내가 해야지. 요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해야 돼요. 요번은 안 됐지만 또 하면 되지. 이런 직원만 모아놓으면 사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